안녕하세요. 권태환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PPT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매년 있는 구글 I/O 19년 행사에서 안드로이드 관련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졌고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미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몇 가지 샘플들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코틀린입니다. 코틀린은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요. 실제 구글 iO에서는 50%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개발에서 코틀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언어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코틀린을 통해서 더 많은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처음으로 코틀린을 악습을 하고 유데임이라는 강의를 올렸었는데요. 벌써 그렇게 올린 지 3년이 되었고 코틀린이 이제 2017년에 정식으로 안드로이드 개발 언어로 채택된 이후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글 iO에서는 보면 코틀린 관련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세션도 확인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구글 iO에는 참석하지 못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이제 안드로이드 제팩은 모든 안드로이드 기본 베이스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팩에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팩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행동 관련, 아키텍처 관련, UI 관련, 파운데이션 관련해서 이렇게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코틀린 관련 라이브러리가 코틀린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KTX에서만 존재를 했었는데요. 최근 라이브러리 배포를 보면 뷰 모델에도 이제 코틀린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들어가 있고요. 룸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구글 iOS 첫날 세션 마지막 세션에 보면 코르틴 관련 세션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쪽에서 다룰 건데 거기에 보시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saved state, 그러니까 액티비티의 상태값을 저장해 줄 수 있는 뷰 모델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이 뷰 모델 초기화하는 방법이 조금 추가가 되었는데요. 코드로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뷰 모델 프로바이더에 saved state vm 팩토리라는 게 추가가 됐고 save state vm 팩토리를 통해서 save state 핸들러를 뷰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건데요. 기존 뷰 모델이랑은 사실 어떻게 다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봐서 그냥 보시는 코드상으로는 기존 뷰 모델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고 그리고 save state vm 팩토리를 통해서 초기화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save state 뷰 모델은 이 뷰 모델과 다르게 여기에 따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 뷰 모델이 있던 거 내용은 그냥 기존 내용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얘는 하나 더 추가됐다고 사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할 건지에 대한 정보들이 뷰 모델 세이브 스테이트 핸들러를 통해서 이벤트를 어떻게 받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를 사용을 해서 별도의 좀 더 간편하게 뷰 모델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제팩에 카메라 X라는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던 카메라가 있을 거고요. 5.0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2 API가 있습니다. 이게 특정 폰에서 구글에서 만드는 특정 폰에서 화면 회전 시 어, 저희가 원하는 방향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회사 그 안에 내부적으로 화면이 카메라가 거꾸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카메라 2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었고 그리고를 통해서 이제 계속적인 지원을 해줬었는데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카메라 X라는 라이브러리를 제 팩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서포트를 별도로 해주고 그냥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카메라 2 라이브러리 대신 이제 카메라 X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카메라 2에 있던 기능들은 그대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이트 모드가 볼 수 있고요. HDR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이 코드 기존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좀 더 간결하게 카메라 X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좀 보시면 이 코드가 일부 코드인데요. 여기에 이제 카메라 X 아키텍처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코드인데 바인드 투 라이프 사이클 해서 여기 라이프 사이클을 저희가 초기화를 시켜주면 그냥 그거에 맞게 원하는 카메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카메라 샘플도 이렇게 이미 베이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카메라 X는 아키텍처는 카메라 2 관련 라이브러리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코드, 가장 기본적인 코드가 이거고요. 이거에 대한 샘플 코드는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GitHub을 통해서 한번 보면 카메라 관련 프래그먼트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카메라 프래그먼트가 있고 나머지는 퍼미션이나 포토 관련 것들을 나눠 놓은 상태입니다. 카메라 프래그먼트에 가면 카메라 X에 대한 임포트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거 관련을 한번 따라가 보죠.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 코드를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단 갤러리 썸네일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저장하기 위한 리스너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바인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코드들이 보입니다. 일단 코틀린 대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가 람다 표현식으로 아주 간결하게 다 작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2 대신 카메라 X를 쓸 수 있는 거고, 카메라 기존 하위에 있던 카메라는 카메라 X를 대용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보시는 것처럼 최소 지원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API 레벨 21입니다. 카메라 2도 역시 21부터 제공을 해줬었는데 그대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키텍처 컴포넌트를 최소 1.1.1 버전부터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디펜던시 추가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결국 그냥 카메라 2 대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보시면 카메라 2 익스텐션도 또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고, 카메라 뷰 관련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총 코에 대한 코가 있고요. 그리고 뷰가 있고 카메라 2에 대한 이렇게 라이브러리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팩 컴포즈라고 해서 새로운 UI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줬는데요. 이 UI 프레임워크는 결국 코틀린을 위한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포즈 관련해서는 이렇게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코드는 그냥 문서상으로만 나와 있고요. 이 컴포즈 관련 세션에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목으로 드는 컴포즈라는 관련은 없고요. 아마 제팩 관련 세션에서 이를 다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추니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긴 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다루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가 잘 안 돼서 마지막에 끝나기 직전에 동작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길게 샘플 코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컴포즈 관련 문서는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아직은 뭔가 추가되는 내용은 없고요. 얘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커밋도 가능한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I 라이브러리는 텍스트가 있고요, 뷰가 있고 뭐 애니메이션 관련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되게 다양하게 UI 관련 전체적인 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얘는 코틀린을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서 자바에서는 쓸 일은 없겠죠. 첫날 마지막 세션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코르팅 관련 세션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아직 영상이 편집이 다 되어 있지 않아서 보시면 15,609 ms 밀리세컨 정도부터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고요. 현재 제팩 관련 이 내용에서는 제팩 관련으로 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 내용은 세션을 저도 아직은 확인을 못 해봐서 그냥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제는 안드로이드 제팩을 통해서 더 많은 코틀린과 코르틴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코르틴 퍼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팩 라이브러리에서 코르틴을 더 많이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을 앞에서 소개를 해준 거고, 결국 앞으로는 코틀린과 코르틴을 아예 진짜 대놓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단 2.2.0부터 이 관련 라이브러리들을 여기 이 세션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본들은 매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에서 사이즈를
세이빙 효과를 봤다라는 내용을 짧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앱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또 다루었는데요. 인앱 업데이트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매번 언제 이 안드로이드는 공식적으로 언제 업데이트가 가능한지, 그리고 업데이트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가 사용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가이드는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캐시를 날리고 다시 업데이트 확인을 해보라라는 그런 가이드들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며칠이 지나서 업데이트를 유도하는 팝업을 띄울 수 있도록 강제로 이렇게 팝업 띄우는 형태로, 그 업데이트 정보는 모두 다 로컬 서버가 각각 회사에 있는 서버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구글에서 드디어 이제 인앱 업데이트를 제공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인앱 업데이트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강제 업데이트랑 그리고 권장 업데이트 둘 다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앞에 디벨롭 키노트에서는 이렇게 업데이트에 대해서 되게 짧게 이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함수가 이렇게 하나만 추가되고, 권장 업데이트 역시 이렇게 람다 표현식으로 짧게 표현을 해줬었는데, 그리고 노티 관련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문서에서는 훨씬 더 많은 코드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업데이트 관련을 이제 플레이 스토어의 앱으로 가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앱 내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권장이 되면 백그라운드에서 받고 노티를 띄워서 업데이트 유도를 할 수 있고, 강제 업데이트이더라도 그냥 이 화면 상태에서 강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앱을 실행을 할 수 있죠. 이거 관련된 코드들을 좀 다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코드들은 아래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생각보다 깁니다. 저기에서는 단순히 한 줄로 시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코드라서 한 줄로 저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종류도 많고요. 필요한 업데이트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코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파워업으로 띄우던지 뭐 아니면 노티로 띄우던지, 이건 사용자 개발자의 선택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어떤 형태로 띄워줄 수 있겠죠. 보시면 상당히 긴 코드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여기는 코틀린이 아니라 자바로 구현이 되어 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픽셀 2 폰에다가 프리뷰 베타 3을 올렸습니다. 어떤 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 하단에 보이는 가운데 버튼이 하나 존재를 하고요. 이거는 픽셀 3에 있던 UI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기존과 동일하고요. 이 키를 바꿀 수 있는 제스처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요. 3버튼 내비게이션은 저희가 알고 있던 그냥 가장 기본적인 3버튼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단에 백이 있고 홈으로 가는 버튼과 태스크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버튼,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는 달라질 건 없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올려서 태스크가 실행되는 형태였는데 3버튼에서는 그냥 태스크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버튼은 픽셀 3 기능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건데요. 맨 아래에 이렇게 아이폰처럼 온 버튼이 생깁니다. 그리고 백 버튼이 없어졌어요. 백 버튼이 없고 온 버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심지어 이거 누르면 홈으로 안 갑니다. 지금은 여기서 눌러도 홈으로 가지 않고요. 위로 올려서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완전 아이폰입니다. 이렇게 올리면 사라지고요. 백은 어떻게 하냐? 백은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다 백입니다. 아이폰처럼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왜 아이폰이냐? 이렇게 넘기면 그냥 진짜 아이폰처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리면 저희가 아는 형태로 아이폰처럼 이렇게 뜨기도 하고요. 그래서 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이폰이랑 완전 똑같은 UI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새로운 시도는 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아이폰이라서. 그리고 다크 테마를 바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에 가서 테마를 다크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구글 I/O 세션에서 안드로이드 주요 관련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만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개발 관련 내용은 이제 하나씩 있는 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게을러서 잘 하진 않겠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